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발빠르게 뛰고 계시는 도의원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천 제1선거구 윤충식 의원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네, 바쁜 철이죠. 네, 경기도에서 경기도 의원으로 지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2014년도에 시의원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18년도에는 좀 고배도 마셔보고 22년도에 다시 이렇게 도의회에 입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또 많은 것을 보고 또 시야도 넓어지는 좋은 또 공부의 장이었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또 후보님 시절을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출마 때를 기억해 보면 그 어느 후보보다 예산 확보에 힘을 쓰겠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예산 부족이 또 포천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안타까움이 크셨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예산 확보는 도의원의 기본 미션 중에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포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동두천, 연천, 양평, 가평, 포천 딱 저희가 26위예요. 지금 순서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순서인데 그 지자체만으로서는 무슨 사업을 영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 국비 확보는 이제 국회의원님이 책임지시고 네. 그 부분을 해야지 뭔가 좀 발전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의회에 입성하셨으니 그 열망이 현실화가 됐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도비 110억 원 넘게 또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성과 비결,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뭘까요? 글쎄요, 그 110억 정도가 네.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은 순수하게 제가 노력하고 발로 뛰어서 네. 얻은 그 예산이기에 좀 더 의미 깊습니다. 네. 뭐 어떤 전에 의원님들은 도에서 내려온 모든 예산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뭐 저는 정당하게 제가 고민하고 네. 노력해서 가져온 예산들인데 네. 우리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 진정성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담당 부서라든가 그런 분들과 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을 잘 하고 또 이제 사실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상임위를 벗어나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교육 분야, 다른 건설 분야 뭐 어려운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의 또 힘도 좀 빌리고 네. 지인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또 이렇게 확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 또 기자로서 출입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그 예산 110억 원이 뭐 작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면 진짜 10원도 안 받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4년 동안 뭘 하셨지? 하는 분들도 제가 뭐 언급은 안 하지만 그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지역의 활동을 그렇게 있는 예산도 안 가져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또 확보를 해 가시는 분들이 지역의 또 경제를 좀 더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확보된 이 예산들 포천에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포천 시민의 제가 이제 그 당시는 문체위 위원이었기 네. 때문에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 포천 시민의 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육 활동을 즐기고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네.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시설의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또 쾌적한 곳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하실 수 있게끔 네. 각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보충하는 네. 그런 곳에 좀 많이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에는 활동하실 때 그 문화체육관광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그 교육
그런 안전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도 만드셨어요. 이게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고 또 한국 지방자치학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또 안겨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시작은 이제 저희 포천이 외국인 주민 수가 경기도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자주 소통을 하다 보니 사실 이분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셔야지 우리 경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분들에게도 좀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기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원, 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상까지 주셔가지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뭐 관심사였고 또 더 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은 또 부수적으로 따라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사가 체육시설, 경기북부의 체육시설이라고 확대를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시설마저도 사실은 모든 게 그렇지만 그 남쪽, 북쪽 간의 그 경기 남북부의 차이가 네, 크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상당히 컸고 그간에 의원님께도 또 활동하시면서 좀 변화가 있었나 궁금한데요. 사실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변화가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상임위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아보니 체육시설,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이 경기 북부에는 전무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하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지금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 선수들이 다 남쪽에 가서, 근데 그분들이 이동도 어려우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훈련을 하기 위해선 남쪽 지역까지 가서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창을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되고, 이게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이 많아요. 네. 도도 있지만, 근데 그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네, 대해서.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그 지원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지금 도가 30%고 지자체가 70%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 네. 여유롭지 못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꿈도 못 꾸는 거죠. 그 이외에 더 기본적인 것도 아직 확실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네. 우리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 동두천에 네. 그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난 네네. 해인가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장애인들이 재활 치료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체육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인데 네. 준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뒤어서 이제 포천이 네. 내년쯤에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포천은 그 반다비 체육시설에다 플러스 네. 알파 C에서 좀 얹어가지고 네. 통합 돌봄센터라는 모양새로 해서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돌봄센터까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돌봄센터까지 또 들어오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또 경기 북부에 또 이용할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는 네네네. 거네요. 네. 그러면 또 이 문화체육관광위 도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관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천이 관광하면 또 요즘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가 또 딱 되면 좋은데, 유명해진 만큼 또 그게 딱 바로 연계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전통적으로 포천이 이제 관광 산업을 많이 키우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문체위에 들어와서 또 사실 들어가게 된 배경도 시와 협의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눈 후에 문체위에 가서 우리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우리 사실 포천의 그 문화, 관광 자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특히나 좀 새로운 콘텐츠가 좀 입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체류형 그런 관광이 이루어지려면 숙박시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약하고 부족하고,
그다음에 야간 관광 자원 콘텐츠 이 개발도 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야간 관광 하시니까 또 생각했는데 포천이 너무 넓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야간 관광을 또 개발하면 또 연계되는 게 숙소인데 네네. 관광하고 바로 또 이제 숙소에 가서 그렇죠. 또 자야 되는데 저도 이제 놀러 많이 포천으로 가는데 가보면 이제 항상 숙소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네. 뭐 저는 수도권에 사니까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이까지 이제 포천에 그 볼 게 많은 그곳에까지 왔다가 결국 먹고 자고는 다른 데 가서 해야 하는 그 네.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좀 시와 함께 도와 함께 해결을 해 주셨으면. 네, 관광뿐만이 아니라 일단 뭐 전국적인 혹은 경기도 단위의 큰 행사를 치를 때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 대회라든가 행사를 유치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겨우 유치했는데 오신 분들이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웠던 좀 그렇죠. 나쁜 기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숙박시설 확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포천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좀 경기도 지원이 포천시 재정 자립도가 또 약한데 또 분담 비율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민간 투자를 좀 해야지 이건 뭐 도나 중앙에서 재정 투자로 이루어져서는 좀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천의 관광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또 민간 투자 유치를 또 하게 된다면 또 많은 또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네. 포천이 전국에서 네, 야영장, 캠핑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사실은 네. 야영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를 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야영장, 캠핑장은 뭐 예약을 할 수 없을 만큼 네네. 네, 뭐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전반기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후반기는 또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또 저희가 조금 낯설기도 한데 어떤 곳인가요? 사실 뭐 하나하나 띄워보면 네. 또 그렇게 어려운 데는 아니에요. 미래, 퓨처, 과학, 과학. 사이언스, 네. 협력, 코퍼레이션. 야, 네. 그래가지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인데 네. 요즘에 한창 주가가 뛰고 있는 AI라든가 미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네. 위해서 네. 도에서 새로 만든 상임위입니다. 새로 만든 상임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AI국에 4개과가 있고 네. 국제협력국에 3개과,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국에 5개 과가 있어서 네. 좀 저희가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네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네. 4개의 기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있으시더라고요. 경기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부도 사실 이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은 조례안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벌써 오래됐어요. 2015년도에 꽤 선제적으로 우리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막상 경기도에 관련된 조례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AI, 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집적돼 있는 곳이 경기도거든요. 뭐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 조례가 없었기에 그 사실 각각의 기업체들이 스타트업 네. 업체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뛰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기업에게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크게 월등히 좀 발전해 나가는 우리 선도적인 그런 분야를 담당하고자 그런 네.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또 이게 경기도가 AI 기반 돌봄 경제 육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마침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계세요. 이게 또 AI 기반 돌봄 경제 누구보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AI를 이용해서 우리
복지를 좀 살리고 경제도 좀 살리자 이런 차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고 네. 있지만 네. 앞으로 미래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주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네. 포럼이 개최돼 가지고 이 네네. 분야에 대해서도 AI를 이용한 게 이렇게 환자나 사람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뭐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정책 토론회도 개최하셨다는데요. 이 AI 관련 디지털 교과서 도입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AIDT,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2025년도서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발표와 함께 네. 문제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AIDT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해결을 하고 또 순기능적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네. 저도 공부하고 또 우리 시민분들께도 도민분들께도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사실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뭐 서구 유럽의 이런 선진국에서 저희보다 먼저 네. AIDT 뭐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했다가 다시 종일된 교과서로 전환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니까 학부모님들이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올 때는 좀 반대급부적인 저항이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것을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잘 파악해서 활용하면 더 좀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나쁜 점만, 단점만 계속 부각시킨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경기도 뭐 의회든 출입을 하니까 네. 물어보세요. 그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혹시 경기도가 2025년부터 바로 도입하는 거 아니냐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걱정 많이 하세요. 이게 혼란스러운 기간에 네. 하필이면 내 자식이 그렇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돼서 될까 봐. 시험 대상이 되느냐 네. 이런 네, 그렇죠. 문제 그런 걱정이죠. 가장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뭐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받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글쎄. 걱정이 많죠. 네. 많을 수밖에 없죠. 많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교과서는 걸 사실 저희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라서, 네. 사실 우려가 많고, 그걸 또 학부모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주기엔 선생님들도 아직 잘 모르시니까. 네.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그거를 선행학습해서 교사분들이 또 다른 동료 교사를 가르치고 그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내년에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친다고 네, 했는데 맞아요. 아직 그 교사분들조차도 아직 그 학습에 네.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문제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그 AIDT,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그럼 그 AI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할 것이냐인데 그렇죠. 정말 획기적이고 좋냐?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기술적 한계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도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포천을 넘어서 또 이렇게 경기도까지 전반을 아우르시느라 굉장히 열심히 발빠르게 뛰고 계시는데요.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포천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으로 포천 시민 여러분들과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기도민, 포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포천시에서도 경기도 의회에서도 또 열심히 뛰는 모습 항상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천 제1선거구 윤충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